네, 현대전 오늘은 셜록 기자와 함께하는 날인데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김보경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셜록의 김보경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4주 전에 네, 방송했고 4주 만에 다시 뵙네요. 네, 맞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방송 좀 익숙해지셨어요? 아니요, 한 달 만에 이 주기로 떨리네요. 아, 그래요? 네, 방송 잘하시던데 저번에 처음인데도. 고맙습니다. 방송 체질이신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냥 셜록 배신 때리는 거 어떠세요? 아우, 네. 그거 내라고 하셨는데. 진심이 나왔네. 아닙니다. 네. 셜록 동료 기자들이 뭐라고 할지가 궁금한데 분명히 내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난주가 아니지 4주 전에는 이제 그 부정수급 문제. 네, 사무장병원. 네. 그죠? 최은순 씨. 네. 근데 오늘은 또 이제 다른 주제를 이제 갖고 오셨어요. 네. 일단 어떤 주제죠? 이게 불법 농지 취득.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좀 약간 익숙한. 네, 익숙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재산 신고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셜록이 막 추적을 했던 거예요? 네, 이거 사실 저희가 최근에 했던 기획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도하고 있는 아이템이어서 야, 말 그대로 탐사네. 네, 따끈따끈한 소식도 있어서 오늘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다 뒤져야 되는 거잖아요. 전국 뒤져가면서. 네, 맞습니다. 어떻게 뒤졌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관보에 아까 말씀하신 관보에 공개된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를 이제 제일 먼저 뒤져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략 저희가 2021년 거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한 대략 6,000장 정도가 되는데 이제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거의 나오더라고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혹은 그들의 가족들. 아니, 사례가 그렇게 많아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상속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을까 싶어서 근데 사실 농지는 이제 헌법에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그렇죠. 이제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직접 농사를 짓고 있을까?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떼보는 게 등기부등본. 네. 몇 장이나 떼보셨어요? 저희 5,000장 뗐습니다. 에? 5,000장이요? 네, 5,000장을. 그거 돈 내고 떼는 건데? 네, 돈 내고 떼는 건데요. 5,000장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뭐 떼서. 개인 돈 냈을 것 같지는 않고. 회사에서 이제 5,000 정도 떼는데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300만 원? 네. 비용이? 네. 등기부등본 떼는 데만? 네, 한 장에 700원이거든요. 이제 회사에서 뭐라던가요? 이제 회사에서 사장님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광고 없이 이제 그렇죠. 구독자들의 후원과 구독료로만 운영을 하는 회사기 때문에. 진짜 여기서 잠깐 새끼빠에 후원은 좀 많이 들어옵니까? 영업 비밀이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럴 때는 안 들어온다고 해야 후원을 받지. 이렇게 또 조금 더 많이 멘트를 하셔야지. 네,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장님의 표정이 천장 쳐다봤습니까? 네, 사장님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셨고 저한테 잘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너 꼭 잘해야만 한다 이런 표정과 이제 눈빛으로. 근데 그 얘기는 본전 뽑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야, 근데 돈도 돈인데 그걸 어느 세월을 그걸 다 떼보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 서류 떼는 데만 한 달은 저희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서류를 떼서 이제 그때는 좀 뭐 전수조사를 해보자는 아니었는데 이제 어떤 고위공직자가 어떤 비위를 갖고 이 농지를 소유하게 됐는지는 이제 다 알아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현장 나가봐야 되죠. 그때 또 현장도 나가봐야 되고. 근데 이제 대략 서류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농지 취득 관련 서류들이 또 있어요. 이건 이제 지자체의 정보공개 청구랑 받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비교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투기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투기는 아니지만 왜 갖고 있을까? 아니면 증여로 받았는데 이제 경작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의문점들이 생겨서 그런 거를 갖고 이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취재 방법이 일단은 딱 이제 그 관보에 게재된 재산신고 내역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농지 갖고 있네 딱 하면 이제 등기부등본 떼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농지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이걸 어떤 용도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그 해당 지자체 신고하고 하는 거 있으니까 그 서류 떼고 그 서류도 떼고 현장 가서 눈으로 보고 네, 맞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발품 판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발품을 굉장히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팔도 다 돌아봤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국 팔도를 다 돌았더라고요. 저희 정리를 해보니까 의왕, 경기 의왕, 경기 여주, 충남 당진, 충남 공주,
그다음에 세종, 부산, 제주. 이게 이제 제가 기사를 쓴 지역만 포함을 한 거고요. 회사에서 기름값은 줬습니까? 네, 다 줬습니다. 이게 탐사보도가 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 영역이어서.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잡으려면 꼭 투자를 했었어야 돼서. 그렇죠. 과감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네. 그 아주 대표적인 사례는 좀 이따 여쭤보고. 네. 별별 일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 아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최평석 세종시 당시 의원인데요. 세종시 의원? 네, 당시 의원입니다. 지금은 의원은 아니고. 당시라면 몇 년도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갔는데 2022년도에 이제 그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의원이셨던 분인데요. 저희가 작년 4월에 한번 찾아뵀어요. 이분이 농지를 15억 정도를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세종시에. 농지를 15억? 네, 농지를 15억. 도대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대략 제가 정리를 해오긴 했는데 네. 대충 가늠할 수 있어요. 네, 농지인데 15억이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근데 이제 지인과 함께 이제 농지를 매입을 했는데 15억 정도를 주고 매입을 했고 또 그 농지 근처에 4차선 도로가 뚫리는 투기 이슈가 있었어요. 도로 뚫린다. 네, 세종시 의원이었으면 그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네, 저희도 그런 정황을 갖고 이제 찾아간 거죠. 그리고 저희가 가장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어찌됐든 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찾아갔는데요. 이 집 앞에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나오실 때까지. 계속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니까 나오시더라고요. 저희를 보고 굉장히 당황을 하시면서 막 도망을 가시는데 하필 도망가신 곳이 동네 부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평소에도 얼마나 부동산을 많이 다니시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네 부동산으로 들어가시길래 되게 기막히면서도. 그래, 문 걸어 잠갔어요, 들어가서? 네, 걸어 잠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앞에서 좀 한두 시간 또 기다렸어요. 나오실 때까지. 그러고 나서 반론에 들었어요. 도망까지 그렇게 간대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서 자기가 도망을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이 에피소드가 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농지를 취득했고 그러니까 도로 개설 저기 있었다 하니까 갑자기 또 어떤 정치인 생각이 나는데 뭐 그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전국을 돌면서 여러 사례를 취재를 하셨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취재 성과, 보도 성과로 꼽는 사례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보도도 하고 형사 고발까지 또 이어졌습니다. 셜록이 직접 고발했어요? 저희가 또 직접 고발을 했어요. 저희 이제 행동주의 솔루션 저널리즘이니까 이제 그래서 그 참여연대와 함께 이제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겠다는 고위공직자들을 이제 고발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정선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배우자와 딸이고요. 두 번째가 김상돈 당시 의왕시장이랑 배우자 그리고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최평석 당시 세종시의회 의원까지 총 6명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그러면 했습니다. 형사 고발한 케이스가 그 3건? 네. 3건. 왜요? 어느 정도였길래? 이제 좀 명확하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거를 확인을 했다. 뭐 예를 들어 대리경작자를 확인을 했다거나. 쉽게 말해 그러면 그 고생하게 대리경작 소작 준 거네? 소작이면 뭐 이렇게 돈을 줄 수도 있는데 뭐 되게 교묘합니다. 수법들이 뭐 내가 농작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농작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벼를 심는 것만 맡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교묘한데. 그럼 쉽게 하면 일종 작업 공정만 하도 붙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런 식도 없니까? 그런 수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거나 아니면은 무상으로 밭을 빌려주거나. 왜냐하면 무상으로 땅이 놀면은 이제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격 여부를 확인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무상으로 빌려준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대표적인 게 허위로 이제 농지 취득 발급 그 서류를 발급받은 케이스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 자기 노동력으로 내가 농사를 짓겠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줬다거나 아니면 경작하겠다는 작물이 너무나게 확연하게 다른 예를 들어 뭐 채소를 나는 경작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묘목이 이렇게 심어져 있거나 우리 LH 사태 때 봤던 그 묘목만 이렇게 군데군데 심었던 LH 네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런 사건들은 저희가 이제 추려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네, 고등법원 그럼 되게 높은 자리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가족이 그랬다고요? 네, 이분도 이제 농지를 소유하고 계셔서 저희가 눈여겨봤던 거는 이제 따님이 90년대생 정도인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 되게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이 따님은 서울에 살고 계신데 경기 여주에 땅이 있거든요. 매일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못 지을 텐데 어떻게 갖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제가 찾으러 간 거죠. 가봤더니. 네, 가봤더니 이제 그때 겨울이어서 땅이 얼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경작을 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 수소문을 했더니 이거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게 거를 그러면 확보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이제 그 농지 불법 취득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경험상으로 연결되는 추론은 투기 네. 이거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 어떤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거로 그렇죠. 연결이 되는. 네. 보통 다 그런 케이스였어요. 대부분. 이걸 조금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투기라는 게 이제 어떤 이유로 이 농지를 샀을까를 사실 추적을 해야지 찾을 수 있는 건데 저희가 투기 의혹을 제기를 할 수 있었지만 명확하게 투기 때문에 농지를 샀다거나 이렇게 확정짓기는 어려워서 오히려 그냥 아예 농지법 위반으로 조금 더 틀어서 그렇죠. 작용을 안 하거나. 근데 지금 이런 걸로 그 좀 더 김보경 기자가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선친이 농사짓다가 돌아가셔서 이제 상속받은 이런 건 제외한 거죠. 겁니다. 네, 제외한 제외한 거죠. 겁니다. 네. 그런 건 농지 예외 사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서 그렇죠. 다 제외를 하고. 전 의왕시장 가족은 어떤 케이스였는데? 전 의왕시장 가족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저희가 그 충남 당진시에 이제 의왕시장이 그 배우자와 함께 4,725제곱미터의 규모, 그러니까 약 1,400평의 밭을 넓네. 네, 예. 2005년에 매입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경작을 안 하다가 2021년에 돌연 장남 김 씨에게 증여를 해요. 그 땅을. 네, 그 땅을. 근데 이제 장남 김 씨는 서울 강남구에 살면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헬스 트레이너인데. 네. 예.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강남이면은 이 강남에서 당진까지의 거리가 약 83km인데 2시간은 걸리겠네요. 예, 차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직업도 있는 사람이 왕복 3시간을 오가면서 이 1,400평의 땅을 혼자 농사를 짓는 거는 상식적으로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어렵죠. 네, 근데 그런데도 이 김 씨가 2021년에 자기 노동력으로 채소를 심겠다고 허위 서류를 관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심에서 최근에 농지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네, 유죄를 받았습니다. 셜록이 형사 고발해서 네, 최초로 저희가 고발한 사건 중에 최초로 유죄를 인정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셜록이 취재해서 형사 고발했고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유죄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뒤 혹시 유죄 판결 다음에 이 사람 혹시 뭐 마주친 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법원에서 마주치기는 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저희가 입장을 물었죠.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저으시면서 가셨습니다. 표정이 어땠는지가 궁금해요. 어두웠죠. 그래요? 이제 이 판결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제 6월 15일에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돈 전 의왕시장의 장남 김 씨에 대해서 이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제 법원은 피고인 장남의 행위가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농지법이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투기의 수단이라고 하는 명시가 되어 있는 판결문에 여기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형사 고발한 케이스가 3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3건입니다. 다른 2건은 어떻게 됐어요? 최평석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도로 도망갔다는 네, 그분이요. 도로가 뚫리는 그런 게 있어서 투기 의혹까지 저희가 제기를 했는데요. 정선재 그 판사 가족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배우자의 아버님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은 맞아요. 아버님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인데 이제 가족들 간의 그 재산 분할 문제로 상속을 택하지 않고 이제 다른 뭐 증여나 뭐 그런 거를 보통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이분 같은 케이스에는 매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매면은 조금 더 그래도 파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팠던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아까 등기부등본 몇 장 뗐대요? 5,000장? 네, 5,000장. 그러면 하여간 그 취재 대상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잖아요. 취재 대상은 저희가 상속 제외하고 544명. 그런데 형사 고발을 했던 거 3건. 네, 그럼 나머지는 왜 그거 안 하셨던 거예요? 너무 많았고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희가 모든 걸 보다기엔 너무 많았고 고발장 쓰기만 해도 그죠? 너무 많았고 조금 많이 사례가 다뤄지지 않은 저희는 제일 먼저 그래서 법관들 위주로 살펴봤고 그렇죠. 이제 검사들도 살펴봤고 그다음에 시도의원 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두 건 뽑아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다든지 좀 상대적으로 악성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뽑아갖고.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전 의왕시장 가족 경우는 유죄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2건은 네, 이제 나머지 2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형사 고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사기관의 그 결과가 나오곤 있는데 이제
범죄 혐의가 인정은 됐으나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은 사례가 정선재 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가족의 농지입니다. 기소가 안 됐어요, 그거? 기소까지는 안 됐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네,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 배우자랑 딸이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농지를 타인에게 무상 임대하고 거짓으로 농지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어요. 이제 검찰도 피의자 조사 결과 해당 농지에 대한 대리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제 기소유예. 네, 기소유예. 그러니까 죄를 짓긴 졌는데 그렇게 중하지는 않다. 네, 중하진 않다라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혹시 그게 내렸습니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직위와 혹시 연관돼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걸 저희가 조금 더 파보고 싶었지만 네, 그걸 어차피 근데 뭐 검사가 그거 의식해서 기소했다고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겠습니다. 네, 그리고 따님은 이제 실행위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망갔다는 의원은? 도망갔다 의원은요. 지금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분도 조금 흥미로웠던 게 특이하게도 경찰과 검찰이 좀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이제 세종북부서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근데 이제 검찰이 다시 재수사 요청을 내렸고요. 근데 경찰이 올해 3월 또 한 번 불송치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도 검찰이 다시 한번 송치해라. 뭔가 있네, 스토리가. 네, 송치해라 해서 3-4번 만에 지금 해당 사건이 검찰에 넘겨져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역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경찰하고 어떻게 좀 연결이 끈이라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혹시 있죠. 이거 어떤 인연 이런 관계가 작용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 한창 저희가 취재하기 이전에 세종시 의원들이 농지 투기 사건으로 한번 뒤집혀진 적이 있어요. 그게 한 2021년 정도일 텐데 그때 한번 이제 최평석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가 그때도 또 그때도 경찰이 또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또 그걸 근거로 우리는 송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아예 불기소 결정문에 이렇게 써서 저희한테 왜 이렇게 일관되게 불송치해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의심되는 정황이 굉장히 많은데 이 최평석 의원이 농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에요, 또. 그래요? 네, 농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 의원 되기 전에. 그러니까 교묘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농작기가 없으니까 뭐 벼를 심는 것만 그 사람한테 맡긴 거지. 내가 농사를 안 짓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교묘한 수법들을 조금 자꾸 쓰십니다. 건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농협에 뭐 이제 농자재 물건을 산 기록들을 남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남겼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그 농지 바로 옆에 이제 다 이렇게 그 4차선 도로가 뚫리면 그거를 몰랐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이 농지 불법 취득 같은 경우는 가장 떠오르는 게 아마 MB 정부 때로 기억하는데 모 장관 후보자가 농지 불법 취득해서 왜 했더니 땅을 사랑해서. 기억나세요? 네,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아마 이제 그 유명한 어록으로 남아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 사례가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이 지금 땅 투기장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약간 과장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김보경 기자가 언급하지 않은 사례 중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있습니까? 이름만 대면 알만. 저희가 취재한 사건들 중에서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사건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가장 기막혔던 사건은 가족 소유 농지에 도로가 뚫리게끔 예산을 편성한 시의원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땅을 갖고 있었는데 도로가 지나가게끔 예산을 편성. 대놓고 했었네. 대놓고. 그래서 이 사건이 좀 가장 기가 막혔는데 이분들도 이제 이태환 당시 세종시 의회 의장과 김원식 당시 세종시 의원이거든요. 세종시에 맞네. 세종이 사실 뭐 이게 이제 그 행정도시 이제 조성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불거진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 세종이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이제 이게 좀 가장 기가 막혔어요. 이제 이 두 분이 2019년에 도로 예산 이제 편성 회의에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위치가 이 의장의 모친과 김 의원의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와 맞닿은 땅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가 지금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이면은 이 이해 충돌 사실을 의회에 알렸어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바로 옆에 도로가 뚫리고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방 의원이나 이제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어찌 본다면 더 빠꼼이죠. 속칭.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도 참 제일 황당했던 사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분노를 해줬으면 하는 사건이거든요. 내 세금으로 남의 시의원 가족 농지에 도로가 뚫린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거를 조금 더 분노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이런 그 직군 말고 아까 판사들 얘기했잖아요. 판사들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판사들 케이스도 많아요? 판사들 케이스가 사실 판사들 케이스가 굉장히 다른 직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어요. 굉장히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선재 판사의 뭐 따님이 소유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눈에 띄는 사건이니까 저희가 보도를 했거든요. 비슷하게도 이제 박효관 당시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같은 경우는 법원장이에요? 네, 법원장이었습니다. 배우자분이 부산 금정구에 있는 약 한 330평 정도 규모의 논을 4억 원에 매입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왜 농지를 뭐 구매를 하셨냐, 이걸 갖고 뭘 경작을 하고 계시냐 이런 반론을 들으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박 법원장님은 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고 농지 수확물인 매실, 이 매실은 건강음료로 만들어서 자가 소비를 하거나 지인에게 나눠줬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학들에서 농지를 사가지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매실을 키워서 그걸 건강 그러니까 매실액이나 매실청 이런 거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학 투자해서? 4억을 투자를 해서 이게 수지 타산이 가성비가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잖아요. 네. 4억이나 그러면은 4억을 들여서 그때 제가 관련된 관계자들한테 여쭤봤을 때도 이 4억짜리 농지를 사서 제일 그 이익을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그 벼를 심는다고 가정을 해도 그 4억을 다 뽑아내려면 100년은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4억 가지고 매실청 사 먹어도 평생 사 먹고도 남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농업계획서에는 채소를 심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니까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나무는 묘목 이런 거는 사실 키우기가 좀 편한 작물로 분류가 돼서 나무는 좀 알아서 크는 게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냅두면 자라니까 이 비워놓을 수는 없고 이 농가 밭을 이런 식으로 좀 LH 사건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도를 했었는데 뭐 저도 음식할 때 매실청 많이 넣어 먹고 매실주도 맛있고 매실 좋긴 하지. 근데 뭐 4억씩이나 들여가서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거는 그리고 뭐 이 주변에 개발 호재 지역이라는 얘기도 제가 확인하고는 또 왔습니다. 개발 호재 지역 그 호재가 있대요? 네, 그 부동산을 제가 가서 이제 여쭤봤더니 뭐 트램도 뚫리고 이제 무슨 KTX 뭐 중간역 뭐 역사 뭐 이런 것도 뚫리고. 근데 이제 보통 투기를 할 때 이제 농지를 하는 이유가 값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업용지 이런 거보다 당연히 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인접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는. 근데 나중에는 언제든 올릴 수 있는. 티 안 나면서도. 그렇죠. 그런 농지들을 많이 소유하는데 이 지역이 하필 또 그런 지역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투기 의혹으로 저희가 제기를 했었고요. 또 한 번도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승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장남이 이제 농지를 불법 취득한 의혹이 있어서 저희가 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분도 고법 부장판사예요. 고법 부장판사. 왜 이렇게 높은 분들이 많이 나오나? 네, 그렇죠. 꽤 있으시더라고요. 보통은 다 상속 때문에 갖고 계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장남도 또 20대예요. 그 90년대생이어서 제가 또 눈에 띄었는데 이 20대 청년이 그 크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15,000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4,546평인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건데. 이제 이게 축구장 2배 크기가 넘는 논이에요. 이걸 2019년에 취득을 했는데 당시에 이 장남은 서울 강남구에 살았고 농지는 충남 공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혼자서 경작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 부장 판사님의 변명이 저는 되게 황당했던 게 미대를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중에 있어서 한적한 농촌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농지를 취득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장남 이 씨는 2020년에 지금 미국 시카고로 유학을 떠났고요. 여전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농지에서 행위미술 하려고 그래요? 행위미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아니 뭐 논을 뭐 굴러다니면서 무슨 행위미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야생동물 막 뛰어다니고 그러던데. 그래요?
이제 현장 나가 보잖아요. 네. 그럼 보통 부동산 들리시죠? 다 들리죠. 네. 그러니까 탐문차. 네. 부동산에서 뭐라고 그래요? 진짜 부동산 취재가 사실 쉽지 않았는데 뭐 기자라고 하면 내쫓기도 하고 막 그래서 되게 쉽지 않았는데 뭐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여기는 개발 호재 지역이 맞다. 아니면은 아까 저희 그 세종시에 도로 뚫렸던 그 사례를 들고 갔더니 여기는 사실 도로가 뚫릴 이유가 없는데 왜 도로가 뚫리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사람이 많이 안 다니고 뭐 옆에 큰 길이 있는데 굳이 왜 뚫렸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부동산을 아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왜 여기 이제 땅 샀나. 그렇죠. 그죠? 네. 우리만 모를 뿐이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추적하자면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일반 언론 같은 경우도 별로 추적을 안 하는 거지 사실은. 네, 이게 왜냐면 발품이 많이 드는 취재여가지고요. 그렇죠. 서류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현장도 가야 되고. 셜록 같은 이제 이런 진실 탐사 그룹이 이제 취재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아무튼 해가지고 네. 사장님이 발급 비용으로 300만 원 나온 때 본전 뽑았다고 어떻게 치하했습니까? 됐습니까? 뭐라든가요, 근데. 처음에는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는데요. 네. 그래도 저희가 뭐 법관들도 보도하고 저희가 사실 고위공직자들을 많이 보도하진 못했었거든요. 그래도 이 농지를 갖고 좀 그런 보도를 많이 하니까 나중엔 되게 좋아하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후원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후원은 더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묵묵하게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2년째 파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그 쉬운 일이 정말 아닌데 지겹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하다 보면 약간 전문가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지나다니면서 농지만 봐도 뭔지 알 것 같아요.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해볼까? 그럴 돈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탐사 취재라고 하는 게 참 멋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참 뭐 듣기 좋긴 한데 사람 짐 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느끼시죠, 가끔? 제가 전국을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네. 그때는 진짜 좀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네.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고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가끔? 뭐 아니면 천성에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네.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 이제 또 해야 하니까. 소명 의식을 갖고. 네. 많이 근데 이 취재를 통해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뭔가 좀 썩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어두운 그늘 네. 이런 게 아직도 참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그죠? 맞습니다. 공개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네. 근데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을 공개하는 게 바로 이제 셜록 같은 것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좀 더 발품을 좀 덮으시고 네. 등기부등본 많이 떼시고. 네, 많이 되겠습니다. 그때 했던 등기부등본 어떻게 이면지로 쓰고 계십니까? 뭐 합니까? 그것도 다 사실 자료로 남겨두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지. 네. 그렇지. 뭐 이만큼 쌓였겠다. 엄청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김보경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